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신문 자료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실체 없는 실거래가 뻥튀기 잡겠다는 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토부라든가 주택거래의 그 의심 사례들 또는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게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불법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실거래가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국토부에서 주택거래를 71만 건 뒤졌지만 의심 사례가 이제 12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 불법 거래가 또는 그 의심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그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 불공정 거래라든가 또는 일부의 투기 세력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뭐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뭐 예측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대응하면 돼요. 우리가 뭐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정책들 또는 잘못된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안점, 대응점들을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새 이러한 부분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가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세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세금을 높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자 또는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주택거래 71만 건을 이제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되는 건이 이제 12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총 뭐 법령을 포함한 건 69건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0.009% 뭐 1%가 채 안 되는 그러한 실거래가에 대한 적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밝혀지지 않는 사례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미비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실거래가의 그런 뭐 가격 띄우기 형상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에 부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이제 사야겠다는 이런 그 욕구 그런 것들이 심리 상태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전 청약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서 당첨이 된다고 해서 이 주택의 공급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단점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예측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 자금 여력이 될 때 사는 거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주택이 늘 필요하죠.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뭐 어쨌건 그 매매를 해서 내 집에 살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 대출이 많이 나오고 금액적인 부분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일 때 사면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가격이 저렴할 때 사면은 효과적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내수 경기도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동 자금들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이러한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유동 자금들이 더 많이 보상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이라고 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 내 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들은 두 채를 만들려고 재테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고,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오른 것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계시는 시점이죠.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러한 불공정 거래 또는 이렇게 많이 오른 실거래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리고 임대차 3법이나 전세의 물량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심리적인 요건들,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런 주택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LH 토지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들으시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취득세도 내지 않았던 특공 먹튀라고 해가지고 특별 공급의 조건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공기관 대상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특별 공급의 먹튀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특별 공급 자격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거주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필요할 때 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투기성이 짙게 거래를 한 사례들이 많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점들이 많이, 특별공급에 따른 허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특별공급의 물량들을 일부 가져가면서 일반 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특별 공급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일반 공급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시는 거죠.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해서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1순위보다 더 우선해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급보다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 특별공급 아파트, 이 특공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을 줄여가지고 특공을 받은 공기업 임원 중에 절반이 아파트를 단 하루도 살지 않는 채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특별 공급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정작 살아야 되는 실거주 요건의 기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1순위 청약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테크라고 해가지고 특공과 재테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편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를 입양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입양을 한다거나 불법적인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특별 공급의 조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직접 살지 않으면서 전입을 해가지고 뭐 고시촌이나 이런 곳에 전입을 해가지고 이제 당첨자로 선정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뉴스 언론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바른 재테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일부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 중에 이제 위장 전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던가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 인생 얼마나 산다고 100살도 못 사는데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재테크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불법적인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정책들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편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정부에서 모두 다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빠르게 개선하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편집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수치가 뭐 70%의
추첨제 물량인데 25%의 추첨제 물량으로 제가 기재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댓글에다 남겨놓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다음에 개선을 하고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영끌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남겼지만 20, 30대 분들, 40대의 초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내 집을 사고 싶은데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고 왜 가점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납입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젊은 층한테도 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뭐 추첨제를 일부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개선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의 공급 물량들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집을 원하는 거거든요. 공공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공공임대 형식의 주택들을 자꾸 공급하려고 하기보다는 공공분양이라든가 또는 민간건설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발생해가지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임대 형식이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참여를 해서 같이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의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이제 LH 주관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지만은 시공사가 이제 민간 건설사인 자이라든가 푸르지오라든가 이편한 세상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 건설사예요. 이런 형식의 주택들을 좀 많이 늘리면 많은 건설사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서민들도 주거 복지의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양을 지금 자꾸 공공임대 형식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부동산 시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주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주택을 어디에 내가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불평불만만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자꾸 미루시거나 또는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전세나 월세로 계속해서 거주의 형태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답답하죠. 지금 제가 오늘 올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답답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답답한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힘이 빠지시겠어요. 지금 날도 덥고 한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어떻게든 이러한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올곧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보다는 추후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겁니다. 좀 늦어지긴 할 수도 있지만은 개선이 될 거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청약 전략들, 청약 계획들을 잘 짜시고 내 집 마련에 뭐 구축 아파트를 사도 상관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주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특별공급에 대한 부적격 사례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그 혜택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일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당첨자를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의 특별공급 조건들이 이제 없어지는 곳들은 일반 공급의 물량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로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혜택들이 만약에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화되는 정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되는 정책 속에서 내가 어떠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는지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날이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